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송도복지관에서 역사 과목을 강의하는 김옥란 강사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방역 현장에 뛰어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회원이 여러분 가정 내에도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회원님께 전해드릴 이야기도 중세 대역병 패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패스트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흑사병, 쥐, 끔찍한 죽음 또는 유명한 소설가 까미의 패스트 작품이 생각나시죠? 네,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사망자의 수로 본다면 중세 유럽에서 창궐했던 패스트가 가장 큰 규모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은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약 3년 동안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냈어요. 이 희생자 수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창궐한 패스트를 그린 명화예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패스트가 참혹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역시 흑사병을 몰고 온 죽음의 그림자가 도시 곳곳에 가득합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수레에 가득한 해골이 있죠? 또 하나 그림 소개해 드릴게요. 죽음의 무도에 그려진 흑사병이 이렇게 위에 있는가 하면 밑에는 패스트 환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참혹하고 끔찍한 그림입니다. 이 아래 그림은 참고로 1411년 성서에 나타난 중세 그림입니다. 유럽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즉 그러면 이 패스트의 기원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며 참고하세요. 자, 이 지도는 유럽의 지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무역 경쟁을 나타내는 파란색 항로와 주황색 항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경로는 베네치아의 무역 경로를 나타내고 있고요. 주황색 경로는 그와 경쟁 상대인 제노바의 무역 경로를 나타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 흑해로 해서 이 왼쪽으로 통하는 곳이 바로 동방으로 통하는 실크로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시 동방무역을 위해서 이 흑해의 끝쪽 크림반도까지 갔던 베네치아가 있는가 하면 또 상인들, 제노바 상인들도 역시 경쟁적으로 이렇게 파란색과 주황색 해상 루트를 보시다시피 서로 확충시켜 나갔어요. 결국 이 끝쪽 크림반도의 카파는 제노바가,
또 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베네치아에 그 켈리선이 들어갈 수 있는 타나라는 곳은 베네치아가 주로 활동하던 무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국가는 서로 무역을 위해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무역 국가들이 누구를 상대로 경쟁을 이렇게 벌였을까요? 바로 이쪽 동쪽으로 통하는 몽골 제국, 실크로드를 통해서 온 몽골 제국과 만나게 되겠죠. 이곳의 교육 대상은 그 당시 유라시아를 휩쓸고 이곳까지 왔던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몽골 군사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바로 패스트균이 감염되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당시 몽골 제국 사람들은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고 똑같이 보이는데 왜 그 둘은 그렇게 장사와 돈만 밝히고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골치 아파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두 나라 모두를 몰아내기로 작정을 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두 이탈리아의 국가들은 이곳에서 철수를 해야만 했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갑자기 반전이 생깁니다. 1347년 이 성체를 포위 공격 중이던 몽골군 영내에 패스트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 몽골 군인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갔던 것이에요. 갑자기 질병이 들이닥쳐서 몽골군 전체를 쓰러뜨렸다. 병사들이 매일 수천 명씩 사망했다. 하면서 그들은 전쟁에서 돌을 날리던 투석기에다가 감염으로 죽은 시체를 올려놓고 카파성 안으로 던져버렸어요. 일종의 세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시체들로부터 숨을 쉴 수도 달아날 수도 탈출할 수도 없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날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감염이 되는 것일까? 바로 지벼룩이 전파하는 페스티스라는 균이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 감염되는 것이었어요. 이 시기에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서방 원정과 더불어서 이동할 때 같이 아시아 지들이 또 따라오게 되면서 유럽에 살던 지들과 함께 자신들의 기지를 구축하면서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페스트의 숙주였던 그 쥐들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페스트가 창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흑사풍의 전파도를 나타내는 지도예요. 자, 이 유럽 대륙이 그 화살표 모양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쥐들이 자기의 그 통로를 찾아 꼬불꼬불 돌아다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죠. 이렇게 1347년 흑해에 출항한 제노바 켈리선 8척 가운데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4척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선원 모두가 감염되어 사망했고 그에 따라 배들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12월에는 이 전염병이 이 흑해를 넘어서 베네치아까지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베네치아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한때 베네치아의 모든 다리가 쥐들로 발디딜 틈이 없이 덮인 적도 있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이어서 서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추정하기를 제노바와 베네치아 두 곳 모두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무역을 위해서 경쟁만 하던 나라 베네치아는 결국 유럽으로 흑사병까지 들여오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150년 동안 베네치아는 유럽의 번영, 부와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중간 무역을 통해서 급격히 성장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나 결국 흑사병으로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던 팽창주의의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최강국들,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드러내는 민낯을 보면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도 한번 깊이 자숙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